장담컨대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지 않으려 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에 두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주인이 병원에 가야 된다던가 아님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잠깐 다녀와야 할 때처럼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잠깐 나갔다 와도 격하게 반겨주는 게 내 개인데 얘를 안에 둬도 될까? 만약 안에 둔다면 뭘 하면서 날 기다렸을까? 아니면 매일 일을 하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 낮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강아지와 함께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분명히 코로나 때 재택이라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전부 사무실로 나오라니. 재택근무가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함께 사는 입장인 만큼 1인 가구부터 다같이 출근하는 직장인 가족까지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됐죠. 얘가 혼자 남겨지면 뭘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잘 있게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강아지 집에 혼자 있을 때 A부터 G까지 쉽게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제갈량처럼 강아지를 최대한 덜 심심하게 만들면서 나 역시 편하게 나갔다 오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 해결 방법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제가 처음 인터뷰를 촬영한 강아지가 디올이라는 강아지예요. 걔 이름이 명품이죠. 아무튼 디올이랑 사는 보호자분이 출근을 해야 돼서 디올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낮에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그렇게나 잔대요. 근데 대신에 밤 산책을 그렇게나 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있잖아요. 디올이가 분리불안이 진짜 심해요. 주인이 조수석에 개를 앉혀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운전석으로 가는 잠깐 동안에도 애가 막 짖어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애인데 낮에 집에서 얌전히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과정들부터 우리가 강아지를 혼자 두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까지 골고루 전부 담아냈습니다. 먼저 강아지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도 만지는데 걔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할 거리는 찾기도 하겠죠. 먼저 잠을 자는 강아지들은 꿈나라로 갑니다. 걔들이 꿈을 꾼다 안 꾼다로 나뉘기도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강아지도 꿈을 꾸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해요. 워낙에 잠을 많이 자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보호자가 올 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집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주 휴식을 취했던 위치에서 기다릴 때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간식 여분이 있다면 그걸 먹겠죠. 장난감 자체가 활동성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혼자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 자동으로 장난감을 던져주는 전자제품도 나온 지 벌써 꽤 됐고요. 간식도 시간이 되면 발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즈워크를 해낼 수 있는 퍼즐식의 사료 장난감도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강아지들이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집중을 유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반려용품입니다. 그렇다 해도 역시 혼자 있는 게 즐거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울링을 하거나 끙끙거리기도 하죠. 무언가 진정될 만한 거리를 찾는 걸 수도 있고요. 단순한 감정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혀질 때가 많죠. 이게 강아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스코틀랜드 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서는 음악을 듣는 개가 스트레스가 적어질 만한 모습을 관찰했다고 하네요. 다만 강아지마다 반응하는 차이가 있어서 사람도 그렇듯이 견종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보통은 4시간 이내로 집을 비운다지만 그 이상일 때는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모든 개들은 분리불안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구나 신발을 물어뜯고요. 휴지가 온 집안에 날아다닐 수도 있죠. 가능하면 함께 있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낮에 혼자 있는 강아지라면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엔 덥지 않게 잘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죠. 편안한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땐 당연히 해가 떠 있을 때 해소하지 못했던 에너지들을 산책을 통해서나 놀이를 통해서 꼭 해소를 시켜줘야 오히려 보호자가 밤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특단의 조치로 강아지 친구를 하나 더 데려오시는 분들이죠.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강아지가 생각보다 분리불안 증세가 심할 때예요. 그런 강아지는 옆에 또 다른 친구를 하나 더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돼요. 개들도 사람에게 적응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전염이란 게 있습니다. 혹시 부모이신 분들 있으면 자녀가 밤늦게까지 연락 안 될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엄마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든든한 아빠도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다른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요, 119 신고부터 112 신고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연락이 닿는 순간 탁 풀리죠. 화가 남과 동시에 안도의 감정으로 연락이 안 됐던 자녀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개도 똑같아요. 불안 증세가 큰 아이 옆에 또 다른 아이를 두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불안해요. 주인이 케어할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주말에 또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을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눈이
퀭해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는 너는 절대 개 2마리 키우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만약 강아지를 혼자 두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한 마리 더 데려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보호자도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강아지를 두고 외출하면 주인이 더 불안해요. 그거에 온 신경이 팔려서 나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어쨌든 두고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 둔 거고 내 일, 나의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할수록 불안감은 낮아지겠죠. 강아지들의 독립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고요. 장난감부터 노즈워크까지 일정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요. 대소변 패드나 화장실이나 뒷마당까지 특정 활동에 대한 위치를 열어둘 수 있고요. 커튼이나 문을 열어둬서 개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요. TV나 음악을 틀어줄 수 있고 포근한 담요나 상자를 마련해줄 수 있고 정 급하면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혼자 두기 전에 힘을 쏙 빼놓는 거겠죠. 지쳐서 자고 일어났는데 주인 올 시간이 되니까요. 산책 알바를 고용하거나 모니터링 기기나 유치원에 갈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준비성을 높일수록 조금은 더 안심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겠죠. 강아지보다 내가 더 안심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 나이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강아지 개월수에 따른 나이로 혼자 둘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라면 2시간에 넘기지 마시고요. 3개월부터는 3시간, 4개월은 4시간, 8개월은 8시간이지만 솔직히 8시간을 반려견 혼자 두는 건 극히 드물 거라 봅니다. 강아지들도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과 훈련을 동반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낮출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 집에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현관 앞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점차 거리와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후에 돌아올 때의 상황에서 강아지를 너무 반기는 건 좋지 않아요. 개에게 혼자 있은 뒤에 다시 주인을 만난 게 환상적인 순간일 수 있지만 이게 결국 감정의 기복을 높여서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주인도 밖에서 걱정부터 일에 치이고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알지만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 집을 비우는 입장이라면 이게 당연한 하루 루틴이란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것도 반복되는 일과 중 한 번이고 강아지도 그걸 일상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너무 흥분하지 않게 익숙한 자리로 가서 차분하게 반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막상 보니까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다는 것도 보였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중 몇 개까지 해당되는 보호자신 것 같나요? 강아지들도 견종마다 특징이 달라서 독립심이 강한 애들도 있고요.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서 안내견같이 역할을 부여받는 견종들은 오히려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차분하게 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천방지축 같아서 혼자 두기 어려운 아이인지 확인하면서 오늘의 내용 중 관련이 있는 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동두 툴레아 망고의 경우에는 그 친구 이름이 강망고거든요. 진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약간 스님의 향기가 났어요. 진짜 뭐 냄새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귀족 같은 느낌을 주는 강아지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배고픈데 막 초코바가 눈앞에 생겼어. 그럼 주변 안 살피고 허겁지겁 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망고라는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옆 사람에게 너도 배고픈 것 같은데 이거 너 먹을래? 라고 건넬 줄 아는 그런 차분함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무슨 득도한 사람을 보고 온 기분이었어요. 망고 영상 어딨냐고요? 곧 올라갑니다. 강아지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좀 더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강아지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멍바!